안녕하세요. 버저비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현재 시간 10시 2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요. 월급날이 20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이 굉장히 좋았어요. 월급날이니까요. 당연히 이제 좋았는데 월급이 늘 돈이 입금이 되면 스쳐가는 겁니다. 돈이 따박따박 모이는 게 아니고 늘 스쳐가요. 각종 공과금, 뭐 애들 학원비, 뭐 생활비 쓰고, 뭐 아파트 관리비 내고 대출금도 갚고요. 뭐 그러다 보면 돈이 월급을 받았는데 항상 돈이 그냥 며칠 지나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사실 1,000만 원 그 저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제 월급이 뭐 200만 원 초반대, 뭐 250까지도 안 됐어요. 그래서 명절 보너스 이런 거 받고 뭐 해도 한 200만 원대 초반, 한 220 정도 됐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저것 내고 하다 보면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모으려면 사실 한 달에 7, 80만 원은 저축을 해야 모을 수 있는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한 달에 7, 80만 원 저축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파다쌤하고 얘기를 하다가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파다쌤이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꿈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예전 단칸방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2020년도에 불과 3년 전에 저도 지금쯤에 뭐 23만 원으로 시작하고 그때 5월 달에도 통장의 잔고가 52만 원인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3년 전에 요만큼밖에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3년 만에 제가 어쨌든 쌓아온 그 수익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가끔 꿈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때로 돌아왔다던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불안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한테 3대 악몽이 있는데요. 예전에 20대 때는 군대를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를 다시 가는 거예요. 30대 때는요. 공무원 시험을 또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가 뭐 바뀌어서 꿈에서요. 악몽이었는데 40대가 된 지금은 깡통을 짜는 그 꿈을 꿀 때 굉장히 진짜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뭐 그래서 그 깡통을 찼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고, 또 저는 긴 시간, 사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 다시 가는 꿈하고 공무원 시험 다시 보는 꿈, 그리고 지금은 깡통을 차는 꿈을 꿀 때 저의 스트레스가 다 여기 있는 거죠. 뭐 저의 3대 악몽은 이겁니다. 저한테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걸 느꼈냐면, 사실 이제 지난주에 돈을 이렇게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게 사람이 걱정이라는 것이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번 주에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안 잃기만 해도 사실 다행이면서도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오늘 또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번 주에, 오늘 저 이제 지금 보유 종목 없고요. 4천만 원 이렇게 딱 손절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서 손실을 봤는지 매매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오늘 다 내줬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뭐 이번 달에도 잃지 않고 수익이긴 한데, 뭐 770만 원 수익이긴 한데요. 오늘 마이너스 4천만 원 묵은지 다 정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C현 시스템, 아침에 갭을 1.26% 줬는데요. 그냥 시가 부근에서 거의 다 정리해서 저는 이 종목은 한 2.5% 정도 수익 내고 팔았네요. 어제 제주은행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못했던 매매가 굉장히 많아서 아쉬움이 좀 많이 드네요. 갭도 잘 떠줬는데 이 종목을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 어제 제가 종목을 3종목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2종목은 오늘 손절을 했고, 또 한 종목은 그 JC현이란 종목인데 그 종목은 뭐 2.5% 약수익을 받네요. 그래서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 종목에 들어갈 돈도 없었고,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을 남겨둬야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사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주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가스주라든지 흥구석유. 저는 흥구석유가 첫날 상한가를 갈 때 이렇게 강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석유주, 뭐 가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올랐던 종목이 곡물주도 또 올랐었죠. 사료주, 미래생명자원 뭐 이런 것들이요. 곡물주가 아니고 하여튼 뭐 음식 관련 그런 식량 관련 종목들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진짜 전쟁 관련주가 아니면 다 소외받는 것 같아요. 이쪽이 현재 이슈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에 있는데 저도 그 이슈에 맞지 않는 종목들을 했을 때 손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거 관련된 이슈에 맞는 종목들을 했을 때는 수익이었어요. 물론 제이시언 같은 경우 뭐 갭을 별로 안 떴지만 어쨌든 드론 관련 이라크에서 미국에 뭐 드론 공격을 했다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전쟁 관련 이슈였고 그런 종목들을 했을 때는 수익이었습니다. 또 어떤 종목 매매했었냐면요. LS 전선아시아. 사실은 최근에 대장은 LS 전선아시아가 아니고 LS 네트워크인데요. LS 여기 그 투상 갈 때 못했어요. 근데 요 밑에서 눌림을 주고 올라갔을 때 이날은 LS 전선아시아가 LS 네트워크보다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고 팔았는데 다음날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수익이 났던 종목은 모비스란 종목이었습니다. 모비스란 종목을 여기에서 이제 상따를 잘 했는데요. 잘 팔았습니다. 조금 올라갔을 때 팔았는데 제가 판 가격에서 뭐 한 10% 정도 더 갔어요. 또 뭐 가는 종목들은 요거를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참 그런 고민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F존 매매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매도를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 들어갔다가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한 2% 정도 수익을 줬기 때문에 그냥 짧게 끊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아마 이때 안 팔았으면 여기서 추매를 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의 F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안 했을 경우에요. 여기서 이렇게 사서 평단이 그러면 한 요쯤 어딘가쯤 됐을 때 올라오면 익절할 수 있었던 구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밀리고 있네요. 저는 여기서 한번 하고 일단 모비스로 그래도 이번 주에 수익을 내줬습니다. 또 어떤 종목 했었냐면요. 미래생명자원. 이 종목은 그래도 수익을 잘 냈습니다. 아침에 올라갈 때 잘 팔았네요. 시가에서 팔지 않고 올라갈 때 잘 거의 최고점 요 순간에는 그래도 최고점 부근에서 잘 팔았네요. 요 종목으로 한 9% 정도, 8.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꽤 올라가서 평단이 그렇게 높긴 높았죠. 이 종목이 거의 그날 상한가를 28.87%까지 갔던 거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상따로 들어갔다가 실패를 했던 종목인데요. 근데 어쨌든 미래생명자원이 그날 괜찮았어요. 여기서 팔고 일부 팔고 또 샀던 거 팔고 나머지 물량으로 수익을 잘 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고마웠던 종목이고요. 아쉬웠던 종목이 또 있습니다. 흥하해운. 여기서 익절했는데 다음날 그래도 한 5% 정도가 갭을 떠줬어요. 8%나 떴네. 그래서 하여튼 이 종목이 자꾸 여러 번 풀릴 것 같고 좀 왠지 약한 것 같아서 팔았는데요. 요런 거 하나 딱 먹어주면 좋았을 텐데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어제 먹을 걸 못 먹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엉뚱한 종목에 또 가서 매매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IMT라는 종목,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눌림을 줄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좀 가졌으면 했는데 다음날 한 번 더 밀고 갔어요. 근데 저는 뭐 손실 없이 약수익도 아니고 그냥 익절 정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으로 손절을 받느냐? HP 사실 이 종목도 손실 안 볼 수 있었는데요.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뭐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매매를 했던 건데요. 잘 팔았습니다. 그리고 뭐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투신에서 뭐 80만 주 그거 믿다가 사실 오늘 그냥 손절을 좀 세게 해줬어요. 요 부분은 사실 손실이 아닌 구간이었거든요. 약손절 정도? 그냥 팔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못 팔았어요. 그래서 8%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HPSP 이런 종목은 지금
이슈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충분히 기회를 몇 번 줬어요. 근데 이 종목을 안 팔았던 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제 거의 35,000원 부근 굉장히 또 여기서 공매도도 많았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지수가 밀리면서 또 밀렸잖아요. 근데 뭐 지수 때문에 손실이 났다, 그런 핑계는 대고 싶지 않고요. 상황에 맞게 제가 유연하게 대처를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사실 이런 종목 제가 잘 매매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이제 급해지는 거죠. 뭐. 그냥 손절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추가 베팅을 했어요. 그리고 손절을 했어. 여기서 산 게 한 8% 정도 그 손절을 해가지고요. 오늘 큰 손실은 한올바이오 파마랑 HPSP라는 종목에서 손실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밀려서 손실이 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유연하게 대처를 못했다. 사실 어제도 충분히 손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충분히 손절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손절을 할 수 있음에도 못했던 거고, 오늘 더 큰 이제 손실이 발생이 된 거고요. 이 종목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이슈와 맞지 않는 종목을 내가 골랐다. 그리고 잘못 고른 거죠. 종목 선택에 오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네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해줄까, 오후장에 또 뭐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 매매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강한 종목이 없으면 오늘은 쉬어가는 그런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또 천천히 느긋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수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최근에 10월달 들어서 꽤 많이 밀리고 있죠. 며칠 동안 한 3일 만에, 요번 주에는 또 많이 밀렸고요. 3일 만에도 지수가 한 7% 정도 코스닥은 밀렸네요. 현재 지금도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 요럴 때 큰 손실이 발생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 잘못된 매매는 그냥 인정하고 또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